박형준의 생각TV.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종이나 그 동물들하고 가장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서 공을 던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뇌의 기능과 손의 기능이 합체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뇌가 커지겠죠. 뇌가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뇌가 발달을 하면서 인간의 뇌는 1200cc에서 1400cc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동일한 무게를 가진 동물들 가운데 인간의 뇌가 제일 커진 거죠. 근데 이것은 또 여러 가지 제약을 가져옵니다. 인간의 뇌가 커지면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직립을 하게 되면 골반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는 커졌는데 골반은 작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미숙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미숙아를 낳게 되면 즉 7, 8개월 정도 10개월 정도를 놓는다 하지만 동물들은 전부 낳자마자 금방 뛰어다니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지만 인간은 5년, 6년, 7년 돌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니까 그건 혼자 돌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돌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옛날부터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간은 미숙아로 태어났고,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어떤 보살핌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이데거가 얘기했듯이 인간은 홀로 태어났고 누군가에 의해서 보살펴지고 누군가를 보살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인간의 또 본질적인 요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어떤 일어서고 그리고 손이 발달하고 뇌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생명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함께 살고 함께 돌보는 그런 속성들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의 힘입니다. 생각, 언어, 그리고 지식. 성경에 아담과 이브가 사과나무를 따먹어서 원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 나무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지식의 나무를 따먹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만이 알고 있는 진리를, 인간이 이제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어떤 따먹어서는 안 되는 그 욕망을 자기 것으로 하게 됐다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지식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인간은 그때부터 그 지식을 갖게 됨으로써 온갖 고통과 번뇌와 또 좌절과 또 그 속에서의 어떤 새로운 창조와 기쁨과 또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모한 것이죠. 인간의 그 지식이 발전을 해서 인간이 뇌가 발달을 하고 그 속에서 생각을 하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지식이 발전하면서 동시에 언어가 발전을 하고 그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다시 집단 생활을 더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식을 더 많이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 변모해 간 겁니다. 칼 막스가 자본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인간의 노동이 개미의 노동과 뭐가 다르냐. 개미는 2억 년 이상을 이 지구상에 살아왔습니다. 베르베르의 소설에도 아주 잘 나오죠. 그 2억 년 이상 산 개미는 늘 똑같은 정교한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짓는 집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미리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설계를 먼저 하고 집을 짓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상상 속에서는 그 상상을 하는 것은 언어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그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의 발전과 우리 상상력의 발전과 창조성의 발전, 그리고 우리 인간 노동의 발전은 이만큼 깊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세계를 지배하는 영장류가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어서고 그리고 손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노동을 하게 되고, 그 노동도 특히 창조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지식과 언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짓는 최고의 동물로 만든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하자면 침팬치 10마리하고 인간 10명이 싸우면 인간 10명이 항상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침팬치 1000마리하고 인간 1000명이 붙으면 인간이 항상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협력을 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협력 속에 서로 일을 분화시킬, 즉 노동 분업을 할 줄 알고 그 분업 속에서 큰 개개인이 발휘할 수 없는 놀라운 집단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협력의 질서라 그러는데 인간 사회의 역사가 이런 협력의 질서를 계속 키워온 역사입니다. 협력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또 인간의 본질이고 인류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호모사피엔스는 아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사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는 그와 같이 언어와 지식과 생각의 힘과 그리고 노동과 협력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